안녕하세요. 올린도 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지금 이제 조정폭이 어느 정도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의 지금 DCF 모델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디스카운트된 캐시플로우죠. 현금 흐름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건데, 자,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11.9%, 그 다음 EBITDA 마진을 갖다가 5년 동안의 평균이 45.7, 그 다음에 프리캐시플로우의 연평균 성장률이 5년 동안 22.3%. 자, 그렇게 했을 때 적정 가치는 한 35만 원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한 6.8%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가장 낮게 준다 하더라도 33만 2천 원이니까 지금 가격보다는 약간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삼성전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EV/EBITD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기업의 가치를 갖다가 어닝으로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13.7% 지금 현재 하락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적정 주가는 28만 3천 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이 준다 하더라도 한 29만 원대,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하락할 수 있다. 자, EV/EBITDA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P 멀티플로 봤을 때는 34만 3천 원 정도 되고 있다. 한 4.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좀 낮게 줬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봤을 땐 P 멀티플은 지금 이제 크게 뭐 차이는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북밸류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가치 자체가 낮게 나오죠. 23만 원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한 30%의 하락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아무리 높게 준다 하더라도 한 25% 정도는 하락하지 않겠는가, 24만 원대까지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14개 모델을 돌려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 0.9%의 하락 여력이 있다. 그래서 32만 6천 원인데 뭐 0.2%, 0.9% 해봤자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약간만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대는 그대로 지켜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가격대다. 그래서 크게 빠지지 않는 것이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지금 가치 자체가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그림 하나 보시면 2020년도 3월 달입니다. 자, 그때 지금 현재 매출의 성장률이 68.3%죠. 그랬던 것이 6월 30일 날에는 매출의 성장률이 127%로서 많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뛰어올랐다가, 자, 9월 30일 정도 되면은 매출의 성장률이 120%죠. 여기가 127%, 여기가 121%에서 조금은 지금 이제 플랫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2020년도 말 간다 하더라도 113%니까 요 초록색이 계속해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고 있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초록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가 이제 매출의 성장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죠. 100%씩 그렇게 안 뛴다는 겁니다. 자, 100, 뭐 200%씩 그렇게 뛰어줘야만이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주가가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우리 옛날에 이렇게 올라왔던 것처럼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겠고, 어느 정도 비스듬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2027년도 3월 달 되면 그때부터는 좀 꺾이기 시작하죠. 자, 매출의 성장률이 61%, 그다음 32%니까 뭐 두 자리 숫자 이 정도만 하더라도 매출의 성장률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의 기대치보다는 뭐 100% 이상씩 이렇게 뛰었던 것보다는 주르륵 내려가고 있으니까 2027년도 초반 때까지 2020년 말까지 정도부터 시작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달리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근데 지금 현재 쿼터별로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100% 이상씩 아무 이렇게 계속되는 그 매출의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바로 꺾여가지고 완전히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 성장률도 2010년도 3월 달에는 한 497%, 이때가 피크죠. 1386%는 EPS가 뛴다는 겁니다. 6월 달까지. 자, 그렇게 했다가 9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좀 많이 내려오면서 600%, 그 다음에 386%, 이때까지만 해도 뭐 나쁜 건 아니죠. EPS가 이 정도로 뛰고 있으니까. 여기도 아직까지 2027년도 3월 달까지는 116%나 뛰고 있다. 그 다음에 67%니까 뭐 두 자리 숫자 이렇게 더블로 뛰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매출의 EPS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꺾이고 있는 게 그래프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2027년도 한 3월 달까지가 하면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달리는 데 있어서는. 자,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뭐 매출의 성장률과 이익의 성장률이 더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하면 주가는 더 뛸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때까지 왔던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있죠. 요거 자체를 봤을 때 2027년도부터는 조금 일단 많이 이제 내려가는 모양이 있으니까 자, 그때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전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올라갔던 그런 상승폭만큼의 그런 이제 역사적인 상승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일단 보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P 레이쇼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6.14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값은 10.29죠. 1년 동안 봤을 때. 자, 그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좀 더 내려온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2017년도 있죠. EPS가 56,334원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한 6에서 한 8배 정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요 정도를 일단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정도 일단 레인지가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6에서 8배수다. 자, 그렇게 했고 지금 56,334죠. 56,334. 자, 곱하기 해서 지금 이제 6배수 정도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지금 현재가입니다. 33만 8천 원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일단 좀 8배수 정도를 줄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좀 레인지 범위를 두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은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봐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8배수니까 8 곱하기죠. 8 곱하기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6,334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8배수 정도 주게 되면 45만 원대까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안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적정 주가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2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 내려왔으니까 적어도 일단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그 정도는 내려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하게 20% 밑으로 내려온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제 한 30불대가 좀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아무래도 30불대를 지켜지느냐. 자, 그것이 문제인데, 자, 아무래도 좀 더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더 깨지면서 내려왔으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 자체가 좀 더 내려온다면 그 직전 저점에 했던 26만 5천 원대까지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한 28%까지의 하락폭도 있지 않겠는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주봉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물론 일봉에서는 많이 올라왔죠. 근데 주봉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30%나 그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조정 자체가 그렇게 깊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까지 올라왔던 폴 본다면 여기서부터 잡게 되면은 엄청나게 올라왔죠. 몇백 퍼센트 올라왔으니까 그 정도로 일단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조정 자체가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요거 자체를 봤을 때 이건 매출이죠. 이건 매출이고, 그 다음 EPS고, 그 다음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이다. 여기는 분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죠. 2020년도. 자, 그때에 EPS는 600%가 올라갔다. 6배 뛰었다. 자, 매출은 200%, 268%니까 한 2.6배 뛰었다. 그 다음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은 182%니까 2배 정도 뛰었다. 자, 2016년도 9월달 되면 마찬가지로 매출은 좀 줄어들고 EPS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600%에서 359%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그 3배 이상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더 많이 증가되고 있고 2020년도 말 돼도 거의 뭐 비슷함이죠. 그러다가 2027년도 3월달 되면 조금은 줄어드는데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매출이 99%니까 더블이고 EPS도 63%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기 때 가면 좀 더 줄어들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27년도 초창기 때까지는 주가는 달릴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2016년도 말이라든지 자, 고전까지는 주가는 계속해서 좀 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는 조금씩 일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속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완전히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성장률 자체가 완전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고 자, 가기는 가는데 옛날 봉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정도 있고 울퉁불퉁한 것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 2016년도 말까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세 가지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자, 그거 자체가 처음에 일단 보시는 게 SK 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프리캐시 프로 마진이 있죠. 자, 아무래도 잉여 현금 흐름에 요걸 갖다가 마진은 요걸 매출액으로 나눈 거죠. 프리캐시 프로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다. 이걸 갖다 세일즈로 나눈 거다. 저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기다 곱하기 100인 것이 마진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마진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둔 돈을 갖다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걸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부채를 갚고 주주에게 원활한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다 떼고 남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10년도 12월 달까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요거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은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46,629%나 늘어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24,000%나 늘어나고 있다. 대신에 지금 마이크론 한 40%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2017년도 3월 달 되면은 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지금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자, 프리캐시프로 마진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39,000 여기가 5,000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일단은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는 42%, 여기는 뭐 MU는 거의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피크를 우리가 보는 것이 2016년 말 정도가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뭐 조금 더 가기는 간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비스듬히 갈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SK 하이닉스의 이제 P 레이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줄 수 있냐, 배수 자체가 지금 6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1년 평균 6배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듯이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6에서 한 8배수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로 받았을 때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6배수 줄 때하고 한 8배수 줄 때 저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 더 이상 많이 주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17년도를 본다면은 38만 2천 원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38만 2천 원 정도.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6배수 정도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229만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현재가 정도 나타나고 있죠. 290만 2천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반면에 일단 8배수 정도 준다 했을 때는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자,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27년도가 아까 보셨듯이 38만 2천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거기다가 곱하기 8배수 해준다. 자, 그렇게 하면은 자, 300만 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 300만 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더 벌면 배수가 더 높으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던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300만 원, 23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한 20% 정도는 하락이 돼야 되겠죠. 참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되면 이 정도는 하락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187만 원대 정도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정도 내려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본다면 이제 이 정도 직전 저점까지 있죠. 172만 원대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1차적인 저점은 한 178만 원대 아니면 176만 원대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 정도 내려오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거의 비슷한 25% 정도는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170만 원대가 일단 지켜지는지가 일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뭐 주봉으로 보면은 뭐 크게 내려온 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단 조정은 좀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 정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도로 하락이 된다면은 지금 대비해서 내려갈 수 있는 폭을 본다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내려갈 수 있는 폭은 적어도 한 15% 정도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좀 그 정도로 빠지게 되면 좀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빠진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다 해서 주가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조정 후에는 다시금 반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정을 겁내지 마시고,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고 없는 분들은 이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좀 들고 가는 것들을 좀 이런 것들 내려올 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DCF 모형으로 봤을 때 지금 모습 속에서 5년 동안에 그 어느 정도 일단 이제 밸류에이션이 나타났냐, 페어 밸류가 824불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요 정도로 지금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 한 11.8%로 줬을 때, 자, 반면에 11.3% 정도 줬을 때는 867불. 자, 지금 현재가하고 비슷하다. 할인율을 조금 적게 준다면은 지금 비슷한 가격이 나타나고 있고,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매출은 20.5%, EBITDA 마진은 73.4%로 줬을 때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하고 뭐 그렇게 일단 달라진 것은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BITDA로 봤을 때는 한 816불 정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 800불 다 위에 더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하이로 봤을 때는 856불이니까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되고 있죠. 그래서 800불 밑으로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P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낮게 보고 있는 건데 요거 자체 밸류를 봤을 때는 773불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높게 봤을 때는 812불이니까 자, 가장 낮은 숫자가 한 773불 정도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MV의 지금 이제 매출의 성장률, 그 다음 EPS 성장률, 그 다음에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느냐, 자, 그런 것들을 YY 기준으로 다 나타낸 거죠. 그래서 지금 2010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EPS는 지금 이제 900%가 늘어났고, 자,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도 265%, 레버뉴가 265%가 늘어났다. 자, 그렇다가 2010년도 8월 달 되면은 이때는 EPS는 695, 659%, 그 다음에 여기도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도 320, 그 다음에 250, 레버뉴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죠. 여기도 아직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꺾이고 있으니까. 2028년도 지금 11월 30일 때도 430%, 239, 226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자, 그렇게 하다가 지금 2027년도에 넘어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이 160%, 그 다음 EPS를 본다면 EPS가 117%로서 많이 내려가고 있죠. 물론 한 배 이상이 뛰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나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하고 600%보다는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자, 레버뉴도 93%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EPS 성장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 매출과 지금 이제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100% 이상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더블이 뛰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도 주가 자체가 내려온다기보다는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일단 비스듬히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은 있겠지만은 그 조정 후에는 다시금 주가는 또 반등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꺾여가지고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들고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EPS에서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는데 성장률 자체가 옛날보다 이렇게 900배 이렇게 뛰고 있었으니까 뭐 이거보다는 당연히 내려오는 게 당연하겠죠. 이만큼은 못 뛰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때까지 왔던 수직의 상승세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언제냐면은 2027년도 초가 그러니까 자, 아무래도 뭐 6개월 정도 아니면 3개월 정도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약간의 지금 주춤거리는 가운데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이제 적정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8에서 한 10%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 자체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여기 미국에 있으니까 조금 더 배수가 높겠죠. 10에서 한 12배수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그렇게 했을 때에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05.95 정도 되고 있죠. 2017년도에 지금 이제 EPS가 자, 그렇게 했을 때 105.9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다가 뭐지 이제 10배수 해주게 되면은 지금 뭐시 1059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뭐 12배수까지 해줄 수 있겠죠. 막 그렇게 좀 더 많이 간다.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다가 105.95 정도 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받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뭐 2200불까지도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못해도 한 1059불까지는 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직전 고점 요 라인대하고 요 라인대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무리 지지 라인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810불대 그 정도가 할 때는 첫 번째 지지 라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걸 깨게 되면은 요 갭을 갖다가 깨게 되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벌써 21선을 깼으니까. 자, 그다음 51선이 737, 아까 말씀드렸던 779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게 깨지면 주가는 좀 더 하락이 될 수 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